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중국 동포 차철남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차 씨 자택과 인근 주택을 수사한 결과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과 종전 협상이 즉시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통화한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제안한 바티칸이 회담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나섭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 공략에 나섰는데 단일화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대표단이 2차 기술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새 정부 출범 전 마지막 대면 합의에서 중국처럼 대폭 인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했던 50대 중국 국적의 차철남입니다. 차철남의 집에서는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금전 거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남색 후드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어제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중국인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7살 차철남입니다. 최초 신고 약 10시간 만인 어제 오후 7시 20분쯤 긴급 체포된 차철남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인 2명 왜 살해하셨나요?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아니,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기왕 아휴, 참 마음이 아프네.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기왕 사람 죽은 거는 죽었잖아. 차철남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평소 자주 다니던 집 근처 편의점 점주 60대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철남이 탄 차량 CCTV를 확보한 뒤 차량 주인의 집에서 숨진 지 며칠 된 걸로 보이는 남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의 집에서도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2사람은 형제 관계로 차철남은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세요?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 시. 편의점 칼부림 이후 어제 오후 1시 20분쯤에도 자신이 사는 집의 집주인인 70대 남성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차철남은 편의점주와 집주인이 모두 자신을 험담해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방법을 확인한 뒤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는 듯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휴전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휴전을 합의할 장소로 바티칸을 제안했는데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끝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정전을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넘게 통화한 직후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We just spent 2.5 hours talking to Vladimir Putin, and I think some progress has been made. 트럼프, 푸틴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된 것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여러 번 중재 노력이 실패에 그치면서 트럼프는 푸틴과의 1대1 담판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We have to meet. He and I will meet. I think we'll solve it, or maybe not, but at least we'll know. And if we don't solve it, it'll be very interesting.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를 고리로 푸틴 대통령을 설득한 걸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통화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т разговор состоялся, продолжался более 2 часов.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он был.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토 정상들에게 러시아의 정리된 입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협상 장소를 찾기 위한 탐색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제안한 걸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중재 채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미국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에서 유세 대결을 펼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유권자를 만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서울 홍익대 앞에 마련된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 테러를 막기 위해 두꺼운 유리가 연단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패배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국민의 삶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선거지만 저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더 아픈 것은 그 패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란 극복과 통합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표심을 공약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고향 파주, 김포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서울역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외칩니다. 김 후보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다며 큰절을 합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혁신해 대한민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통이 막히고 힘들기 때문에 서울은 좁습니다. 교통이 바로 복지라는 신념으로 저는 바로 이 GTX를 A, B, C, D, F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앞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은 김 후보는 당선되면 미국을 방문해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틀째 서울 유세를 통해 바닥 민심을 들으며 영등포, 쪽방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호남행을 택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금호 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광주와 수도권의 문화 격차를 좁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광주의 정치를 독점해왔던 정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누락시켜왔던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난 뒤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과 개혁신당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빅텐트가 아닌 비닐 우산 수준이라며 공격했습니다. 각 당에는 누가 합류하는지 황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적힌 파란 옷을 입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을 떠난 지 열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인사들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는 유세에 함께했습니다. 개혁신당 소속인 문병호 전 의원도 JTBC에 중도 입장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옳은 길이라며 이번 주 안에 같이 할 사람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익 추구형 이동이고 빅텐트라고 하기 어렵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개헌연대로 통해서 거대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의 유권자 4,3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닐우산 수준이고.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힌 만큼 개헌 연대, 반 이재명 연대를 펼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계엄으로 계몽되었다며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하던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입당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재옥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선 후보는 사퇴하며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던 대구, 경북에서도 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K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오차 범위 내로 거리를 좁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부산, 경남에선 이 후보가 9.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2%로 지지율 선두를 달렸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4.5%포인트, 2.4%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TK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8.2%포인트 오르면서 이재명 후보 43.5%, 김문수 후보 44.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에 영입했다가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과거와의 단절이 좀 말끔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조금 실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꾸준한 외연 확장 행보와 집중적인 TK 공략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하십시오.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울산, 경남 PK에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4.2%포인트 하락한 49.1%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12.3%포인트 상승한 39.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보다 0.5%포인트, 국민의힘은 3.5%포인트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가 12.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말기 진단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에 사실을 알린 시점마저 논란입니다. 암 진단 소식이 알려진 뒤 바이든 전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의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암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며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다는 걸 배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뼈까지 전이 됐고 공격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런 위로의 말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병이 알려진 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Why didn't the American people have a better sense of his health picture? Why didn't the American people have mo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what he was actually dealing with? This is serious stuff. 오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를 다룬 책 원죄가 출간하는 점도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 책은 출간 전부터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지난해 대선 전 바이든 전 대통령이 15년 동안 알아온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치매가 확실했을 때도 멀쩡하다고 하지 않았냐며 전 정부가 모두 은폐에 가담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다만 전립선암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발견되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카니에 웨스트의 내한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예정됐던 공연이었습니다. 지난해 힙합 스타 카니에 웨스트는 1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연도 아닌 행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라이브로 77곡을 부르면서 관중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쿠팡 플레이 공연 관련 굿즈를 단독 판매하는 등 내한 공연에 공을 들였는데 공연을 한 주 앞둔 어제 공연 취소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최근 가수 카니에 웨스트 예의 논란으로 인해 콘서트가 부득이하게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관련 상품 판매도 중단하고 티켓도 환불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카니에를 둘러싼 나치 찬양 논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카니에는 올해 초 히틀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올리더니 지난 8일엔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곡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해당 곡을 유해 콘텐츠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을 운반하는 데에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사용됐는데요. 지난 6일 코스타리카 포코시의 한 교도소 근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고양이 몸에 붙은 꾸러미를 풀어보니 대마초와 코카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선 이 고양이에게 범죄 드라마의 이름을 따 나르코스 고양이란 별명도 붙였다는데요. 고양이는 동물보건국의 협조 아래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코스타리카 법무부 이런 황당한 마약 운반 방법 파헤치고 있습니다. 신발 밑창에 숨겨놓은 마약 꾸러미를 발견하는가 하면요. 교도소에 엑스레이 스캐너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몸에 숨겨온 1,330kg의 마약을 찾아냈다고도 밝혔습니다. 10년차 교도관 등 30명의 공무원까지 마약 운반책으로 쓰이는 걸 잡아냈는데 코스타리카 당국 부패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 고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 협상을 위해 정부 대표단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대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전망인데 앞선 미중 무역 협상 결과처럼 대폭 인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한미 통상협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지난주 안더큰 산업부 장관과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협상에 이은 2차 기술협의를 위해서입니다. 대표단은 산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으로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 부처별 실무진으로 꾸려졌습니다. 대표단은 2박 3일 동안 미국에서 머물며 릴레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표는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의 완전 철폐 또는 경감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도 면제받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그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표단은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만큼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의미 있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강경 협상 전술로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을 끌어낸 중국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 국가가 이전보다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쥐고 있으며 협상 속도를 늦출 여유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지규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접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얘기를 안 하면 재판이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 부장판사는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곤 판사 뒷조사라는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요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판사 뒷조사라며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약 4시간 만에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 2명과 찍은 사진과 룸살롱으로 지목한 내부 공간의 모습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별도로 확인한 업소의 영업 방식이라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앉아있는 또 다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사진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 누구인지, 접대성 자리가 있던 날 촬영된 사진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매년 꿀벌이 수십억 마리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꿀벌이 왜 지구에 소중한 건지 배울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수업이 초등학교를 처음 찾았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국립생물자원관을 배워온 꿀벌 선생님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꿀벌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혼자서 살아요. 그리고 꿀을 많이 모으지는 않지만 꽃가루를 옮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도심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눈에는 다양한 꿀벌들이 신기해 보입니다. 오, 귀엽죠? 황우리 허벅벌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세계 벌의 날을 맞아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생물 다양성 교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5개 지역 27개 학교에서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차곡차곡 빈틈을 채워 야생벌이 살 집도 만들고 학교 옥상 화단에서 벌이 좋아하는 꽃 모종도 심어봅니다. 벌집을 만들어 보니까 그 숲의 향기도 느껴지고 그렇게 만들면 이제 벌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알을 낳을 수 있겠다는 걸 잘 알았어요. 아이들은 자연을 직접 가꾸며 다양한 생물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도심에서 자란 아이들이 꿀벌 학습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또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농작물의 70%는 꿀벌의 도움으로 생산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벌 보존 활동과 생물 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수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한 햇볕과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선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또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인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